네, 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진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제가 오늘 함께할 이분의 사진에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김동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독립운동의 흔적을 찾아다니신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흔적을 찾아다니시나요? 주로 카메라를 메고 이제 현장들을 답사하는데요.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제가 인도를 여행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어쩐지 인도 느낌이 났어요, 외모에서. 아, 예. 근데 인도 하면 흔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랑 연결 지어서 잘 생각들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델리에 가면 레드포트라는 그 마지막 무굴 제국의 성터가 있거든요. 빨간색 사암으로 된 성터인데 그 성터가 2차 세계대전 때 충칭에 있었던 그 임시정부에서 인면정구공작대라는 그 파견군을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9명을 선발해서 2차 세계대전의 참전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인도에 파견한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면정구공작대가 그 레드포트 안에서 몇 개월간 이제 훈련을 받았던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면정구공작대 얘기를 찾아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아프리카, 남미 빼고 거의 전 대륙에 다 우리의 독립운동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원래도 사진 작가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네. 물론 이 다큐 작업으로는 찍지 않았고요. 뭐 여행 사진도 찍고, 근데 글도 쓰고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가 제가 평상시에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작업 자체가 너무 저한테는 잘 맞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레드포트를 처음에 이제 찍어본 거죠. 찍어봤더니 관광지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이렇게 거닐어 왔던 그 느낌하고 우리 독립운동의 사적지라는 느낌을 가지고 거닐어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른, 그러니까 저한테는 영감을 주는 그런 현장이었던 거죠. 그럼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셨을 것 같은데 총 몇 개국 정도 다니셨어요? 네, 여행으로 한 나라는 한 60개국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제 사적지를 쫓아다닌 나라는 한 10개국 정도.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던 과정 중에 독립운동, 이 나라가 우리나라 독립운동하고 관련될 거라고는 잘 이렇게 연관 짓지 못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덜란드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하와이도 그렇고, 다 우리의 독립운동,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들이더라고요. 그 나라들이. 그래서 저한테는 이 여행이라는 것을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준 또 작업이기도 했어요. 예. 이렇게 관광 개념이 아니라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해외를 다니시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얘기 좀 많았죠. 해주세요. 네. 1905년에 제물포에서 영국 상선 1포도에 1033명의 사람들이 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멕시코였거든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갖고 애니깽밭이라는 그 농장에서 영화도 있었잖아요. 네, 영화 있었습니다. 4년 동안 계약 노동자로 일을 하시는데 거의 노예와 같은 이제 취급을 당하시면서 아주 어렵게 일을 하시거든요. 이제 농장에서 해방된 다음에 이분들이 하신 일이 뭐냐면 멕시코 땅에다 숙모학교라는 독립군 양성학교를 만들어요. 역사책에서 배웠습니다. 네. 그 태평양을 건너가신 분들 중에 딱 한 분이 조선 왕실의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왕실 종친이. 그래서 그분의 후손이 아직 그 메리다라는 곳에 살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집안 풍경이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찍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분들이 너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면 김치가 먹고 싶지 않니? 네, 김치 먹고 싶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인터뷰 중에 김치를 갖고 오신 거예요. 어머. 근데 그분들은 증손자예요. 근데 아직도 김치를 담가 먹고 있다는 사실. 그 맛이 나던가요? 근데 똑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말을 못하고 모습도 점점 변해가지만
아, 이 맛이라는 거는 정말 언어보다 끈질기고 기억보다 또렷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죠. 작가님은 사진 찍으실 때 그런 것들을 사실적으로 남기려고 노력하시나요? 아니면 중점으로 두는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현장 사진을 찍을 때 가급적이면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좀 넣어서 찍으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고요. 물론 기록에 바탕을 두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작업을 하냐면, 애니깽 밭에 가서 그냥 애니깽을 찍는 것보다 우리 조상들이 새벽 5시부터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맞춰서 이분들이 하루에 어떤 빛을 보고 하루를 시작했을까, 그 먹먹함을 담으려고 그 빛을 찍은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고요. 제가 멕시코나 쿠바에 갔을 때 저는 배우지 못한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인물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이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처럼 많이 흐릿해지고 지워진 거 아닌가 해서 사람을 놓고 좀 흐릿하게 찍는 그런 이제 기법을 통해서 조금 지워진 역사를 표현했고, 그다음에 양가적인 의미로 그렇게 지워지면 안 된다, 이 역사를 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들을 좀 찍어서 찍는 편이죠. 예. 이렇게 해외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그냥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혼자서 작업하시는 거잖아요. 혼자이기 때문에 되게 고생스럽고 불편하고 뭐 그런 것들은 뭐 너무너무 많죠. 예.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는 뭐냐면, 그 현장에 딱 가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현장들이 많거든요.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인데 그냥 다 헐려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로 바뀌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뭐를 끄집어낸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버린 건가 해서 되게 먹먹함이 있죠. 그리고 후손들을 만나면 후손들이 해주는 얘기가 또 되게 마음을 울릴 때도 많았고, 그러면 계속 그 현장을 찾아다니고 후손들을 찾아다닐 때마다 저는 이렇게 가슴이 출렁출렁 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힘들었죠. 그 가슴 출렁임이.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감동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심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또 그런 힘듦이 다음 장소로 저를 계속 또 이렇게 가게 하는 또 원동력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이 모정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산 안에 있거든요. 근데 강근호 이제 지사님하고 연관된 곳인데요. 이 강근호 지사님 너무 흥미로운 인물인 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분이죠. 근데 청산리 대첩에 장교를 참전을 하시죠. 독립군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해방을 맞고 이제 다시 고향에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셔서 6.25에도 참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독립군이면서 6.25에도 참전하신 분이거든요, 국군으로. 이런 식으로 부산에서 사진 찍으시면서 처음 알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나 독립운동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이야기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놀라웠던 또 만남도 있었습니다. 안중근에서 아시죠? 그럼요. 안중근에서 여동생이 안성여 여사신데 그분의 무덤이 부산에 있어요. 용호동 천주교 공원묘지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 안성여 여사는 그 뭐 구전으로는 뭐 이렇게 독립자금도 이렇게 비밀리에 전달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만주 쪽에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중근의 그 가계도를 보면 다 독립운동가예요. 독립운동 안 하신 분이 없어요. 안중근 그 가족 전체가. 근데 이제 그분의 동생이잖아요, 여동생. 당연히 전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 무덤이 부산에 있었다는 사실도 저한테 되게 새로운 발견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학계에서 연구가 좀 깊이 있게 돼서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 독립운동가들이 좀 더 많이 좀 인정받는 또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후손분들은 작가님의 이런 활동을 굉장히 반가워하시겠어요. 일단 후손분들 만나면 이제 할 얘기가 많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반가워하시기도 하지만 그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거. 예, 그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예. 후손분들이 작가님께 하신 말씀 중에 좀 마음에 남는 이야기 있었나요? 그냥 이 시대에 독립운동 가네요? 라는 말, 저한테. 예. 그래서, 그건 아닌데요? 했는데, 예. 그렇게 또 좋게 봐주시니까, 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랬습니다. 이런 기록 활동들이 작가님 개인의 삶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거예요.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나라에 대해서 별로 불만이 없어졌어요. 예. 예전에는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이 나라가 훌륭한 나라구나. 그리고 반석이 정말 되게 찬란했구나. 애국심이 많이 생겼죠. 근데 그 애국심이, 막 무조건적인 나라 사양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실에 대한 되게 자족감이 있어요. 이 역사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나 스스로부터 좀 더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지켜오고 가까운 나라인데, 제가 이렇게 좀 흠집을 내거나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어딜지 궁금하네요. 제가 만주를 몇 차례 갔다 왔는데, 만주는 워낙 많은 독립운동 사적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주에 갔을 때 어떤 동굴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동굴에 가면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동굴이 있거든요. 그게 100여 년 전에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독립군이라고 한자로 써 있고 그 4명의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 만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주를 앞으로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촬영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작가님의 사진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길 바라세요? 그 현장들에 갔을 때 관광지도 물론 보시지만 여기에 우리 역사가 있었네 하고 그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들을 한 번씩 찾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행의 가치가 훨씬 더 좀 품격도 올라갈 것 같아요. 예. 독립부터 그리고 광복을 위한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이잖아요. 네. 작가님의 이런 활동이 그 역사가 잊히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는 게 제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복 꾸준히 이어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